반갑습니다. 이 속 시원하게 말을 대신하는 말 대신 건희 아빠예요. 제가 운영하는 방송은 세상의 다양한 상황들을 예시하고요. 이럴 때는 정말 이런 말을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조금 특별해요. 그게 뭐냐면 육해공군 장교 및 부사관 선발 시 예상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실 제가 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저는 육군 수도방사 병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말과 글의 스킬이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 군 면접을 보는 젊은이들이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이 예상 면접 질문과 답변이 대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군인 면접에 최적화된 답변 요령을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나름 10가지 기준을 만들어 봤는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면접 때 가서 떨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억양을 찾아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답변한다. 아무리 논리가 좋아도 이 억양이 자신감이 없으면 듣는 사람 거북합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가 작고 얼버무린 것이 최악임을 명심하세요. 논리가 너무 괜찮고 기승전결이 분명한데 잘 안 들려. 이거 최악이거든요.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하세요. 이건 말을 잘하는 기본 원칙인데 우리가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해도 정말 부모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지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네 번째, 답변을 길게 하지 말자. 길게 하다가 잘못하면 씹힌다. 여러분, 말이 길면 특히 젊을수록 팍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를 들어서 한 40초 왔다 갔다 이렇게 짧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속담, 명언, 사자성어를 활용해서 말의 품격을 높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소통의 진정성은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말이 있어 보이잖아요. 여섯 번째, 이왕이면 답변의 인성, 리더십, 소통 능력이 드러나게 하자. 이거는 알아서 좀 생각하시고요. 일곱 번째, 답변은 암기가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말하자. 외우듯이 말하면 듣는 이 거북하잖아요. 여덟 번째, 질문에 막혔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하자. 질문에 막혔는데 면접관 눈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면접이 끝나서 나가서라도 꼭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말을 해야죠. 아홉 번째, 혹 압박 면접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말아라. 면접관 작전이다. 군 면접은 가끔 조금 화를 돋군다 그래야 되나? 이런 면접 질문도 있나 봐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답하시란 말입니다. 열 번째, 바른 자세와 경청하는 태도는 가장 중요한 대화 기법이다. 여러분들이 토론도 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답변하는 것도 가장 잘 들어줘야겠죠. 이게 이 면접이나 대화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0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면접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교 및 부사관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제가 예시를 들은 거예요. 예시 질문, 예시 답변이 되겠죠. 자, 질문 1. 장교의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답변 1. 장교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에 자신이 있기에 그 장점을 살리고 싶어 장교를 택했습니다. 둘째는 명령보다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교가 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질문 2. 자기소개를 1분 이내에 해보시오. 답변 2. 저희 집 가오는 볼립도생입니다. 즉, 사람이 기본을 지키면 길이 반드시 열린다는 말인데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 상식인 정직, 성실, 배려 등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솔선수범하려고 장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미래의 삶까지 누구보다 기본에 충실한 가치를 추구하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질문 3. 본인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답변 3. 어려서부터 기준이 있는 자유를 강조하신 부모님 덕분에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하다 보니 깊은 생각을 바탕으로 결단력이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말수가 적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은 무겁고 차갑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향후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 자소서 좌우명에서 혼자 행복하면 가짜 성공, 함께 행복하면 진짜 성공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답변 4. 성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혼자서 행복하면 가짜 성공이고, 이룬 것을 바탕으로 주변과 함께 행복하면 진짜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공을 이루고 싶은 것이 좌우명이며, 그래서 군 생활을 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제 주변 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목표를 지향할 것입니다. 질문 5. 생기부 무단 결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5. 고등학교 때 무단 결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때의 게으름을 잊지 않고 책임을 소중히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6. 장교로서 군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답변 6. 사람이 사람을 진정성 있게 변화시키는 것은 강요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물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조직원을 길들이지 않고 물들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교가 되고자 합니다. 질문 7.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요? 답변 7. 우리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은 함께 가야 할 같은 민족입니다. 질문 8.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답변 8. 성공에도 두 가지 성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혼자서 행복하면 가짜 성공이고, 그 이룬 것을 바탕으로 주변과 함께 행복하면 진짜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공을 이루고 싶은 것이 제 가치관입니다. 질문 9.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무엇인가? 답변 9.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정신이 핵심입니다. 시작은 1919년 4월 11일 민주주의를 명문화한 임시정부 수립이 출발점입니다. 질문 10. NLL의 약자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답변 10. 약자는 노던 리미트 라인으로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며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서해상에 설정한 해상 경계선입니다. 1, 2차 연평해전 모두 북한군이 해상에서 NLL을 침범하여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1. 천안함 사건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시오. 답변 11. 1987년 건조되어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에도 참가했던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21시 22경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불법 기습 공격으로 이창기 준이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질문 12. 우리나라의 상징물은 무엇인가? 답변 12. 우리나라의 상징물은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질문 13. 본인이 역경을 이겨낸 사례를 말하시오. 답변 13.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역경은 재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는 부끄럽지만 고3 때 즐겨했던 담배, 술, 당구를 모두 끊고 부모님의 많은 지원 없이 공부해서 나름 원하는 성적을 거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때 끊었던 담배를 지금도 하지 않는 것이 조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질문 14.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답변 14.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공산당과 그 추종 세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도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기에 저는 이러한 적들의 도발이 있을 시 동료들과 함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질문 15. 상사 또는 부하와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답변 15. 소통의 기본은 기준과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사 또는 부하와 갈등이 있다면 군법과 상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군법과 상식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질문 16. 상사가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 16. 먼저 상사의 명령이 군법과 윤리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파악하고 적법하다면 무조건 따를 것이고 아니라면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만약 설득이 안 된다면 바로 위 상사에게 보고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질문 17. 장교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답변 17. 장교가 가져야 할 덕목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대원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대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소대원들이 어떠한 작전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소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존경할 수 있는 인성의 소유자입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의지가 되며 존경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장교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질문 18.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부군의 상층부와 북한군의 군수물자로 활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제공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북한과 합의한 후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9. 장교가 가져야 하는 인품은 무엇인가? 답변 19.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강요로 길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물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장교는 강요가 아니라 조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담고 싶은 인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0. 군인 정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20. 군인 정신이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육군해군 공군 장교 및 부사관 관련한 예상 질문과 답변 동영상은 총 5편이고요. 한 편당 20개씩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초보 유튜버입니다. 혹시 괜찮으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